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대중화되며 디지털 자산 관련 피싱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자산 피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중 디지털 자산 관련 피해 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기면 각 분야 전문가들은 피해 사례를 취합 및 분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요. 초기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큰 관심과 걱정을 두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피해 사례에 최근엔 직접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심과 예방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단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날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신종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경찰이나 검찰, 금융기관 등 관련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전화나 문자로 간단하게 피싱을 유도했다면 최근에는 실제 기관의 URL 주소와 비슷한 주소를 만들고 홈페이지 내부 또한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해서 피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관련 기관 대표 연락처를 주면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화 연결을 하면 보이스피싱 일행이 관련 담당자인 척하여 보이스피싱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발신 번호를 허위로 표시하여 자녀, 지인을 사칭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대출, 지원금 등 관련 메시지를 유포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가족, 지인들의 실제 번호 및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근 한 사례로 보이스피싱범이 SNS를 통해 가족을 사칭해서 URL 주소를 주고 해당 앱을 설치하여 자신을 도와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앱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이었으며 결국 앱을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는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모두 탈취당해 보유 중이던 디지털 자산의 전부를 도난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연락을 받고 자신도 모르게 앱을 다운받으셨다면 바로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꼭 초기화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사기 범행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보이스피싱, 상장 관련 기망행위,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등이며 이 중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인 사용자에게 자주 일어나는 피싱 사례는 해외에서 접속을 시도했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실제와 유사한 연락처와 URL 주소를 제공하면서 입력을 유도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피싱 사례의 경우는 해당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면서 큰 금액의 디지털 자산을 해당 주소로 송금하게끔 하는 피싱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는 꼭 거래소의 정확한 URL 주소를 숙지하셔야 하며 각 거래소는 개별적으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거래소들에서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 자료 배포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피싱이 단절되는 그날까지 거래소들은 지속적으로 관리 및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